자,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의 진심인 문제집이 요거밖에 없어. 수능 특강만 요 스타일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다루지도 않는데 참 신기해. 완전히 여기 진심이야. 여기 이 유형이 센 애도 뭐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고 말아. 근데 여기에는 이거 관련 문제가 한 10개쯤 있어요. 어? 문제 개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완전 진심이야. 자,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0, 1, 2, 3이라고 하는 그 공이 있는 거야. 주머니에 0, 1, 2, 3이라고 하는 공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또 한 번 꺼내는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두 번을 해가지고 그 두 숫자의 평균이 2분의 3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숫자의 평균이 2분의 3이라면 그 두 숫자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0, 1, 2, 3 중에 두 수를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그 두 개짜리 순서쌍을 구해요. 그럼 뭐가 있냐면 0, 3이 있고 3, 0이 있고 1, 2가 있고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올 확률을 다 계산을 해서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0, 3 그러면 8분의 1, 8분의 1이지. 그러면 3령도 지금 8분의 1, 8분의 1이고, 자, 1, 2, 1, 2는 4분의 1, 2분의 1. 2, 1은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하면은 답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64분의 1이 두 번 나오고, 8분의 1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2분의 1을, 그리고 여기는 8분의 2. 어차피 지금 32로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48, 32분의 428, 32분의 8 나오니까 32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여 px바가 3이 될 확률을 구하셔야. 그러면 이번에는 주머니에 135가 들어있는데 이걸 몇 번을 꺼내냐면 세 번을 꺼내는 거야. 세 번. 세 번 꺼내서 보고, 꺼내서 보고, 꺼내서 보고. 그래가지고 그 나온 숫자들의 평균이 3이 되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숫자의 평균인 거야. 그러면 세 숫자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개를 뽑아서 9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9가 나와? 1, 3, 5. 이렇게 하면 9가 나오죠.
근데 이제 135를 135, 153, 315, 351, 513, 531 이걸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갖고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이 9가 나오는 경우가 또 뭐 있어? 그렇죠. 333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 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135가 나올 확률. 그러면 2분의 1, 8분의 1, 8분의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28분의 3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153 나머지가 다 똑같이 이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128분의 3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3이면 8분의 1을 3번 곱한 거지. 그래서 8분의 1의 세제곱이 한 번 나와요. 그러면 128분의 18 플러스 512분의 1이야. 원래 약분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512로 통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512로 통분을 시키려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해야 돼. 그러면 4, 1은 4, 4, 8, 32. 72 플러스 1이 돼서 512분의 73.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류는 이거야. EX바,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VX바는 N분의 V,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V,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이게 주류예요.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대부분이야. 다른 책에서는. 근데 진짜 여기서만,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랑 관련된 어? 표본, 표본의 표본 평균, 문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본 평균을 실제로 이렇게 구해서 풀 수 있는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2나 3일 때밖에 안 돼. 4만 돼도 감당 못할 만큼 너무 가지수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표본이 아니, 그 표본이 아니고 X가 6개가 있어. 1, 2, 3, 4, 5, 6 주사위. 알겠죠? 그럼 여기서 2번 뽑기를 한다고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개라는 얘기는 주사위 2번 던졌다는 얘기야.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6가지잖아요. 그 36가지에 각각의 확률이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럼 3번 던지기를 해버리면은 21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4개로 해도 그거를 3번 고르기를 해버리면은 4의 세제곱 돼서 64가지가 나오는데 그 64가지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진심인 문제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예제 2번. 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하나 나와 있는 거는 이건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예요. 지금 X라고 돼 있지. X라고 돼 있으면 이건 모집단이야. 자, 여기에서 EX가 4분의 13일 때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VX바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N분의 V로 구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n이 2인 것이고 v는 모집단의 분산이야. 모분산. 모분산은 요 표 자체로 분산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를 더하면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평균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4분의 13이라고 그랬어. 그럼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2A 플러스 3B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나오죠. 그렇게 해서 4분의 1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여기 2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4분의 8이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해요. 2를 곱하면 2A 플러스 2B는 1이 돼. 그래서 빼주면 B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A도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은 4분의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VX를 구해야 돼. VX를 구하려면 2X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X를 제곱을 해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9가 되고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X제곱을 구하면 이제 여기 X제곱하고 이 P하고 이렇게 쭉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4분의, 자, 처음에 4 곱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는 9 곱하기 1이니까 9. 그 다음에 16 곱하기 2니까 3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X는 2X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니까 4분의 45에서 자, 2x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제곱. 그러면 16분의 16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으로 통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4, 4, 16, 4, 5, 20이 돼가지고 180이 돼요. 그래서 180에서 169를 빼면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VX반은 n분의 v라고 그랬잖아요. 이 n분의 v가 vx를 말하는 거야. 예, x가 쓰였으면 모집 단위인 것이고 x바가 쓰였으면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n분의 v니까 2분의 16분의 11 그러면 32분의 11 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세요. 자, 이제 유제 4번을 봅시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자, n이 2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p x바는 2일 확률이 32분의 7 이렇게 나왔을 때 이 x바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x바는 모평균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평균을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이제 모평균을 구하려면 A와 B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와 B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8분의 7.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 2, 3에서 두 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꺼내서 보고 또 한 번 꺼내서 보고. 그래서 그것의 평균이 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어? 그렇지. 합은 4가 나오는 거지. 지금 두 개를 꺼내는 거야. 두 개 꺼내서 평균 구한 것이 2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 2, 3 중에서 두 번을 꺼냈는데, 두 번. 근데 그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다 적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1, 3이 있고, 3, 1이 있고, 2,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을 다 구해서 그 확률을 더하면 32분의 7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1, 3이면 1, 3이니까 8분의 1 b예요. 그러니까 8분의 b. 3, 1도 8분의 b죠. 그 다음에 2, 2는 A 제곱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32분의 7 나와야 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8분의 B, 8분의 B 더하면은 4분의 B죠. 요게 32분의 7.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8분의 7이니까 요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B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분의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B자리에다 대입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분의 B는 4분의 1 B니까 4분의 1 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32분의 7이 되어야 해요. 어.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여기가 3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4분의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B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은 8분의 2예요. 그럼 8분의 2, 마이너스 8분의 2 플러스 8분의 7이니까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도 8분의 2라고 써주고 얘는 8분의 5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2x를 구해요. 2x 평균. 평균 이렇게 쭉 곱해서 더하면 돼. 그게 모평균이야.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이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 2, 4. 그 다음에 3, 5, 15. 그래서 8분의 20이 되니까 2분의 5.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온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있어. N모가 있어. N모. 근데 거기서 몇 개를 추출을 해. 그러면 표본이 된다고. 그래서 N표. 그래서 N모를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표본의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푸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실내 구간, 그 다음에 뭐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 유형이 두 가지야. 근데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구하는데 여기서 n모 n표라고 써버리면 이제 헷갈려 버려.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이쪽이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고 여기 딸린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말이지.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 실내 구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쪽이에요. 이쪽은 실내 구간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정규분포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공식 3개가 있어. 요거 공식, 요거 공식, 요거 공식. 요 공식을 딱 외워놔야 돼.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푸는 방법도 간단하고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 공식을 안 외운 사람은 문제 볼 때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자, 그 공식이 실내 구간이 공식이에요. 실내 구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본을 조사했어. 표본. 그래서 표본에서 나오는 평균을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그 몇 개 뽑은 표본의 평균을 알고 싶은 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 대상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그게 타겟인데 이 M을, 그러니까 모평균은 M이라 그래요. 모평균을 바로 구할 방법이 있는데 돈하고 시간이 없어. 모평균을 구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모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아니, 저 어떻게 100만 원 갖고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1,000만 원 갖고 와야 돼.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못 구하니까 100만 원으로 요걸 구해. 그래갖고 얘를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추정을 할 때, 얘가 지금 이번에 7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모평균은 분명히 68에서 72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분명히 65에서 7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 그걸 실내 구간이라고 한다고. 근데 실내 구간이 얘보다 얘가 더 넓잖아. 그러면 실내 구간이 넓으면 모평균이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얘가 높겠어, 얘가 높겠어. 얘가 높겠지. 왜냐면 얘가 더 넓잖아. 넓으니까 관역이 넓으면은 그래도 더 맞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모평균이 실제로 들어갈 만한 그 확률, 그걸 신뢰도라 그래요. 신뢰 구간은 그래서 신뢰도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게 낮으면 이게 작아져도 되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신뢰도에 따라서 이 신뢰 구간의 이 폭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만한 범위잖아. 그래서 그 모평균은 어떻게 있을 거냐면, 그래도 표본 조사했으니까 표본 평균이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 플러스 얼마, 표본 평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K가 뭐냐면, K는 신뢰도 상수.
그러니까 신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95% 신뢰도로 하면은 1.96이 되고 99% 신뢰도가 되면 2.58이 돼요. 그래서 99% 신뢰도로 하면 얘가 더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지.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표본의 개수를 얘기해요. 근데 이 표준 편차는 원칙적으로는 모표준 편차를 쓰게 되어 있는데 모든 표본이든 가리지 않고 씁니다. 주어진 그냥 표준 편차를 그냥 무조건 써요. 여기 이거 계산을 할 때 모표준 편차도 주고 표본 표준 편차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둘 중에 하나를 주면 그냥 그거를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시그마. 그리고 K는 여기 신뢰도 상수.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 예.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워?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야. k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지?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그럼 이걸 빼면은 x바는 없어지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이 나와.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것은 m에서 x바를 뺀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 m이 있잖아. 여기서 x바를 빼. 전부 x바를 빼면은 여기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거기다가 차기 때문에 어느 쪽이 큰지 몰라서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k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 k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관련이 있는 거야. k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고 빼고 여기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걸로 푸는 게 실내 구간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n모도 만들고 n표도 만들어서 푸는 그런 유형. 여기는 이제 정규 분포. 그래가지고 P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 요거 그려갖고 푸는 이런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실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가고 안 나오면 이렇게 가고. 이 공식을 미리 좀 적어 두세요. 다 외웠으면은 뭐 안 적어도 되는데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놓는다고. 다 요즘 책들이 다 이걸 애매하게 막 넘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되게 명확하고 간단한데 여기를 애매하게 넘어가다. 개념 원리에도 그렇고 다른 책도
자, 그러면 이제 9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이 그 정규 분포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는 거야. 정규 분포를 알려주고 거기서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 우리가 NP라고 해요. NP. 근데 이제 이항 분포를 알려주고 거기서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쪽 라인의 최상급은 NB, NP예요. 처음에 정규 분포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굉장히 좀 특수한 유형인데 이제 여기는 좀 난이도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포를 정규 분포냐 이항 분포냐 그걸 막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랑 또 별도로 N모, N표, P가 있다고. 이게 지금 그 문제야.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나왔는데 이걸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다시 표본의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 자, 그럼 예제 3번을 봅시다. 어느 배달업체의 배달 물품 한 개의 배달 시간은 평균이 30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몇 개를 뽑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뽑았단 말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는 모집단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 모표준 편차라고. 그런데 이 배달 업체에서 임무 추출한 16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출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표본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그 표본 평균이 32분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X바가 32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모 모집단의 정규 분포는 30의 5의 제곱.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이제 N표로 바꿔야 돼. 표본으로. 그럼 표본으로 바꿀 때 뭐가 바뀌냐면 평균은 안 바뀌어요. 여기 이게 분산이잖아. 이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VX바 요게 표본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 5의 제곱을 16으로 나누는 것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그냥 막 쓰지 말고 이게 뭔가의 제곱이 되도록 바꿔서 쓰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이 32 이상일 확률. 그러면은 지금 P, X바가 32 이상일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다 표준화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표준화 시킬 때 얘를 쓴다 이거야.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키려면 32에서 평균 3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죠. 4분의 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분의 2가 돼서 5분의 8이 나옵니다. 그럼 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1.6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P, Z가 1.6 이상 이렇게 돼요. 표준화를 시키면 X바든 X든 전부 Z로 변하는 거야. Z가 표준화된 정규 분포니까. 그러면 이제 1.6 이상이 나왔으면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딱 그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보죠. 여기 0, 그리고 1.6 이상, 여기 1.6이 있는 거야. 여기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1.6 이상. 그러면 그 옆에 표에 보면 1.6이 나와 있지. 0.4452. 그 0.4452는 여기가 0.445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해? 0.5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05
48. 네. 그래서 답이 1번. 이러한 유형이야. 자, 어느 배드민턴 전용 운동화를 만드는 한 업체에서 제작한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는 평균이 320. 자, 평균이 3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지금 뽑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집단 거야.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제작한 운동화 중에서 이무 추출한 9켤레. 자, 이제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가 9야.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X바가 315 이상 330 이하, 315 이상 3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N모를 N표로 바꿔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N모를 써, N모. N모는 320에 10의 제곱. 그러니까 N모는 항상 이 깔끔하게 나와. 근데 이제 이걸 N표로 바꿀 때 여기 N으로 요 V를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 좀 지저분하게 되는 거지. 숫자가. 그러면 320은 그대로 되고 이걸 이제 9로 나눠주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3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P, X바가 315에서 330까지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지. 그러면 315에서 320을 뺀 다음에 3분의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니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15라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0쪽은 330에서 320을 빼서 3분의 10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0분의 10이니까, 여기 약분하면은 여기 3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P, Z가 마이너스 1.5에서 3까지.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쫙 그려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 3.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0.4332.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0.4987.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0.4332에 0.4987을 더하면 9, 1, 3, 9, 0.9319. 그 정규분포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이거 딱 한 번씩 그려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야. 자, NM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P X바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이 5분의 1 이하일 확률을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얘가 N 뭐예요? N 뭐. 그러면 N표를 구해요. N표.
그러면 m하고 여기 2의 제곱을 25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x바가 m 플러스 5분의 1 이하 m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이제 p인 거야. 이렇게 될 확률. 그럼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표준화가 뭐냐? 이 x에서 요게 지금 x야.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래서 m 플러스 5분의 1에서 m을 빼고 5분의 2로 나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남냐면 m은 없어지고 5분의 2분의 5분의 1이니까 5가 약분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m-5분의 1에서 m을 빼고 5분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p 이제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z가 되는 거죠. z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 곡선 쫙 그래가지고 여기 0인데 0.5에서 마이너스 0.5. 그러면 이제 거기 0.5가 얼마라고? 있잖아. 0.1915. 그럼 이것은 이 0.1915가 양쪽에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0.3830.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5페이지 예제 4번. 어느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막 여기 지금 추출하기 전이니까 이게 모집단이잖아. 그러니까 막 N모 막 쓰고 싶지. 엄청 쓰고 싶어 막. 근데 이제 N모 썼는데 그런데 이제 25마리를 이무 추출했어요. 이무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A에서 B다. 신뢰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빨리 지워버려. 헷갈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분포 쪽으로 가면 요게 잘 눈에 안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딱 지워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면 딱 생각하는 거는 공식 세 가지야. 그럼 그 공식 세 가지 중에 신뢰 구간 구하는 게 있고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게 있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구하는 공식이 딱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공식 중에 어떤 놈이야? 그 셋 중에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구하려냐면 B 빼기 A를 구하시오 해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 A에서 B까지인데 B에서 A를 빼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B 빼기 A는 신뢰 구간의 길이이고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바로 공식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고 이제 숫자 탁 집어넣으면 답이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K는 신뢰도 상수잖아요. 95% 신뢰도잖아. 그럼 95% 신뢰도면 1.96이라고.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밑에 보면 PZ가 1.96 이하가 0.95 이렇게 돼 있잖아요. P 절대값 Z 바가 1.96이 0.95. 이 0.95가 이게 95%야. 그래서 95%면 1.96을 쓰시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수능에서 이게 나올 리는 없고 내신에서는 가끔씩 이제 이거를 계산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2 이하가 0.9 이렇게. 그러면 K를 2를 써라 이 말이야. 원래 또 99%면 P 절대값 Z 바가 얼마 이하가 0.99. 그럼 이게 99%지. 그럼 얘는 원래 2.58, 2.58이 99%야. 근데 계산 편리하라고 P 절대값 Z가 3 이하는 0.99.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3을 써달라 이거야. 3을 써달라. 계산 복잡하니까.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거를 막 낼 수가 없는 거야. 흐트러질까 봐. 이걸 쓰면 얼마나 계산이 편하겠어. 2.58에서 이걸로 바뀌니까. 근데 낼 수가 없어. 왜? 냈다가 겨우 외우는 거 잊어버릴까 봐. 아,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1.96을 쓰시오. 얘는 2.58을 쓰시오라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는 1.96을 쓰시고 자, 루트 25 쓰시고 시그마 50. 이게 답이에요, 이게. 계산하면. 그래서 루트 25는 5니까 약분하면 10 나오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그러면 2 곱하기 19.6. 그러면 39.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도, 신뢰 구간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정규 분포로 나타내지 말고 공식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뭐 문제들이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다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 추정, 모평균에 이게 다 모평균 추정이잖아 지금.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이렇게 이게 모평균 추정인데 추정이 제일 쉬워요. 자, 거기 유제 7번을 보면 어느 정부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한 개의 수명은 평균이 m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무 추출하여 자, 100개를 이무 추출하여 구한 형광등의 표본 평균이 4,800. 자, 그러면 여기는 표본 평균이니까 X바라고 씁니다. X바가 4,800이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야. 자, 시그마가 100.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한 개의 신뢰도 99% 신뢰 구간.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진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든 모 표준 편차든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공식에다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지금 다른데 그걸 섞어서 이제 적용을 하려니까. 왜냐하면은 여기는 모 표준 편차를 써야 되잖아. 정규 분포를 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모 표준 편차를 쓰게 돼 있어. 근데 모 표준 편차하고 표본 표준 편차하고는 이게 공식이 다르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정규 분포를 쓰지 말고 n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해. 실내 구간이잖아. 그럼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m 이거는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거야.
그러면 이제 관련 숫자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X바가 지금 4,800. 99% 신뢰 구간이면 K를 2.58을 쓰게 돼 있어요. 2.58. 그리고 루트 N이 루트 100. 그리고 시그마는 100. 여기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갖고 정리해요. 계산해. 2.58. 루트 100분의 100.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100이 1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10 나오죠. 그래서 25.8 나와. 그래서 4,800, 25.8. 25.8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 왼쪽에서 4,800에서 25.8을 빼면은 4,700, 25만 빼면 75인데 25.8을 빼니까 74.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774.2에서 4,825.8까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유제 8번. 어느 축구 리그에서 한 경기에서 축구 선수 한 명의 이동 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축구 리그 선수 중에서 n명을 이무 추출하여 구한 한 경기의 이동 거리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X바죠. X바가 지금 8.1. 이고 이를 이용하여 구한 축구리그에서 한 경기의 축구 선수 한 명의 이동 거리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95% 신뢰 구간이 A에서 B까지다. 이 신뢰 구간. 그럼 공식 셋 중에 하나. 그럴 때 B-A가 0.784일 때 N을 구하셔. 그러면 이 B-A 이게 뭔가요? 그렇지.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을 이용을 해달라.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그러면 2 곱하기 95%니까 1.96. 루트 n. 지금 n을 구하자는 얘기예요. 시그마는 여기 2. 이거 써요. 그래서 얘가 지금 0.784가 되는 거야. 얘는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나온 거야, 이거. 어, 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0.784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4에다가 1.96을 곱하잖아요. 그럼 얘가 7.84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0.784야. 그럼 루트 n 올라가고 0.784 내려오면 되지. 그래서 루트 n이 0.784분의 7.84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3칸을 옮기면 7840이 되면서 약분하면 10이 나와. 그래서 n이 10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 플러스 1은 2분의 3이 될 때, p x바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확률을 구하셔. 자, a하고 b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x바 플러스 1이 2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x바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x바는 그냥 모평균이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모평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이 되어야 해요. 2x바하고 2x는 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돼. 그럼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빼주면 3a는 4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1. 그래서 a가 4분의 1이면 이렇게 더해서 4분의 3이 나오니까 b는 4분의 2.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고 px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인데 표본을 몇 개를 추출하냐면 두 개를 추출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두 개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두 숫자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뽑아야 그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없죠.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1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16분의 2. 그럼 여기도 16분의 2. 따라서 더하면은 16분의 4니까 4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봅시다. 어느 카드 회사 고객센터 한 명의 ARS 응답 대기 시간은 평균이 M, 평균이 3분, 표준 편차가 1.5분, 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이 카드 회사 고객센터의 고객 중에서 100명을 임무 추출하였을 때, 자, 표본의 크기가 100이죠. 표본 평균이 X바, 표본 평균은 X바, X바가 3.3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N모 N표로 구하는 문제죠. 뭐 실내 구간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N모 N표야. 그러면 N모는 3, 1.5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N표, 그러면 3. 그래서 이 1.5의 제곱을 100으로 나눈 거야.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10분의 1.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0.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0.15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n표를 가지고 x바가 3.3 이하일 확률, p x바가 3.3 이하일 확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3.3에서 3을 빼서 0.15로 나눠주니까 여기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PZ가 2 이하 1 확률이지. 그러면 자, 여기 0인데 여기 2. 여기서 2까지가 얼마냐면 0.477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 이하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답은 0.977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97페이지 1번을 보자.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모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문제예요, 지금. X바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다 X가 나오잖아요. 이건 X바가 나온 거야. 그래서 1, 2분의 3, 2. 16분의 1, 8분의 3, A, 1. 여기에서 EX 플러스 VX를 구하셔. 자, 여기는 지금 X가 쓰여 있잖아요. X바가 아니라. 그럼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평균 더하기 모분산을 계산을 해라. 지금 그런 얘기야. 근데 모평균은 표본 평균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EX바 평균 구해가지고 쓰면 돼. 그럼 이제 VX는 어떻게 할 거냐? VX는. VX바가 n분의 v잖아. n분의 v가 vx야. 모분산이니까. 어. 근데 지금 n이 얼마냐면 표본 크기가 2잖아요. 2분의 vx란 얘기지. 그러니까 vx는 2vx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왕 x바니까 여기서 2x바도 구하고 vx바도 구해서 그걸로 이걸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확률의 합이 1이다. 여기가 16분의 6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16분의 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16분의 9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8분의 3은 16분의 6인 거지. 그러면 이 X바를 구해보면 그럼 이렇게 위아래 쭉 곱해서 더하면 그게 2X바가 되는 거지. 그러면 16분의 자 이렇게는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6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거야. 6에다가 2분의 3. 그러면 6에 2분의 3을 곱하면은 9가 나옵니다. 9. 그 다음에 2, 9, 18. 그러면 얘가 16분의 28이 나와서 4분의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 x하고 같아요. 그래서 2x반은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x바를 구하려면 이 x바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x바를 다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1 나오고 4분의 9 나오고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곱해서 또 더해. 그러면 16분의 여기는 1, 1은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9에 6을 곱해야 돼. 4분의 9에 6을 곱하면은 이게 분모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2분의 27이 돼.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써야지. 그리고 여기는 4하고 9하고 곱하니까 4, 9,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16분의
37 플러스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전부 2를 곱해요. 전부 2를 곱하면 여기는 32분의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74 플러스 27 나오니까 10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Vx바 라고 하는 것은 2x바의 제곱에서 2x바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32분의 101에서 4분의 7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럼 4분의 7을 제곱하면 16분의 4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32로 통분을 시키면 여기다 2를 곱하니까 98 나와요. 그럼 101에서 98을 빼면은 3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x는 2vx바니까 2 곱하기 32분의 3을 하면은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x 플러스 vx는 아까 2x는 4분의 7이 나온다고 구해놨고 그리고 vx가 16분의 3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16으로 통분을 시키면 여기가 4, 7에 28 플러스 3이라서 31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아, 이 문제도 처음 봤어요. X바를 갖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아, 이거. 어? 야, 이 수능 특강이 참, 기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예상 문제를 내는 거지, 예상 문제. 사실 이 X바의 진심인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내신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나오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진심이야? 아, 자, 그럼 이제 2번을 해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n 모는 m 시그마 제곱이다. 그런데 크기가 n 원인 표본을 이모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1 바. 그럼 x1 바는 표본 크기가 n1입니다. 그리고 x2 바는 표본 크기가 n2예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평균은 변동이 없어요. 뭐가 변하냐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변하는 거지. n분의 v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산이면 x바의 x1바의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는 분산이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이 x1 바하고 이 x2 바하고는 어떠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모평균, 얘도 모평균. 전부 m이야. 그러니까 맞았다. 자, 니은의 v n1 x1 바하고 v n2 x2 바는 같은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v n1 x1 바는 어떻게 되냐면
곱한 거는 제곱해도 곱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n1의 제곱 v x1 바입니다. 근데 v x1 바가 n1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n1의 제곱 곱하기 n1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v n2 x2 바는 n2의 제곱 v x2 바예요. 그러면 n2의 제곱 곱하기 n2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그러면 n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는 n1 시그마 제곱, 얘는 n2 시그마 제곱. 어때요? 같아요? 아니지. 틀렸습니다. 자, n1이 4n2면, 그러니까 n1이 4n2니까 n1이 4배 더 크다는 얘기야. n1이 더 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그마 2x1 바하고 시그마 x2 바하고는 같은가요? 시그마 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게 돼 있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죠? 여기는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시그마에 곱해진 거는 그냥 나가요. 그래서 자, 시그마 2x1 바는 2 시그마 x1 바인데 이거는 2 곱하기 자, 시그마 x1 바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x2의 반은 이거는 이거지.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n1을 4n2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n1을 4n2로 바꿔요.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4n2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러면 여기 4가 밖으로 나가서 2가 돼서 약분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랑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았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3번. 1이 적혀 있는 면이 3개, 2가 적혀 있는 면이 2개, 3이 적혀 있는 면이 1개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3번, 2가 2번, 3이 1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숫자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시행을 3번을 해요. 3번. 해서 그 평균이 2분의 3 이하 1 확률을 구하셔. 자,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이네. 그러면 이게 지금 3번 평균이야. 3번의 평균이 2분의 3보다 작다야. 그러면 그 합은, 그렇지. 그 합은 2분의 9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3개 합이야. 3개. 3개 합이 2분의 9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어? 여기서 111, 223 그냥 던지는 거지, 그냥. 그러면 1이거나 2거나 3 중에서 나오는 거야. 1이거나 2거나 3. 그러면 그 1이거나 2거나 3을 더해가지고 2분의 9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써요. 2분의 9면 이게 4.5란 얘기야. 그러면 111,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112, 있겠죠. 113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13 돼버리면 5가 나오니까. 그러면 122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야, 이게.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2는 121도 될 수가 있고 211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11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111. 그러면 1은 3번 있잖아요. 면은 6개인데.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예, 1은 2분의 1입니다.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111이라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3번 나온 거야. 112는 2분의 1이 2번, 3분의 1이 1번. 그러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8분의 1이 1번 있고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1 나오죠. 그 12분의 1은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은 8분의 2니까 그래서 답이 8분의 3.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1, 0, 1인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가 1일 확률이 4분의 1이고 이 x바는 4분의 1이고 그럴 때 px바는 2분의 1일 확률을 구하죠. 자, 지금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 0, 1이죠. 근데 확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A, B, C라고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 자, 이런 식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EX바가 4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EX바는 우평균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평균 구하면 그게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예요. 이것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X바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숫자의 합은, 그럼 두 개 골라서 평균이 1이야. 그럼 합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더했는데 2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숫자가 나와야 돼? 1, 1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1, 1이 나올 확률은 뭐야? C제곱이죠. 그 C제곱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C는 얼마겠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C가 2분의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4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1 돼요. 그러면 B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PX 바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는 두 수의 평균이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는 두 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더한 거야. 그런데 1이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0이라고 1, 0.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면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0, 1이면 4분의 1, 2분의 1이잖아.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이고. 그러면 각각 8분의 1씩 나오니까 그 합은 8분의 2가 돼서 4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해보자. 자, 모평균이 100이고 M이 100이고 모표준 편차가 30이야. 시그마가 32.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제곱인 표본을 n제곱 이게 표본의 크기를 이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p x바 마이너스 100이 n제곱이야 마이너스 n제곱 이상일 확률은 0.944가 됐을 때 n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n모 n표예요. n모는 100에 32의 제곱이야. 그러면 n표. 그러면 여기 32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n제곱으로 나눈다 보니까 얘가 n분의 3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00이 n제곱에서 마이너스 n제곱 사이일 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100을 더하면 이거는 p x바가 100 플러스 n제곱 여기는 100 마이너스 n제곱 이상일 확률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 표준화.
그럼 여기 100-n제곱이라는 거는 100-n제곱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평균이 지금 100이잖아. 그거를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지. n분의 3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이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이걸 본부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32분의 n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p, z가 여기 오른쪽도 계산하면 32분의 n세제곱입니다. 32분의 n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2분의 n세제곱까지. 그게 지금 0.9544야. 그러면 이건 이제 표준 정리분포니까 가운데가 0이죠. 그런데 32분의 n세제곱, 32분의 n세제곱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더해가지고 0.954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한쪽은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0.4772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0.477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32분의 n세제곱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n세제곱이 64고 64는 4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n은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럼 거기에 이제 7번을 보자. 자, 7번은 이제 7번 어떤 유형이냐면 이것도 조금 좀 그런데 이런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표본을 두 번 추출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이게 인원이 달라. 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데 처음에는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A에서 B까지야. 그 다음에는 다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했어요. 95% 똑같이. 그랬더니 C에서 D까지.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두 번 해가지고 실내 구간을 두 번 구한 거지. 그랬는데 B-A가 3분의 2 D-C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그럴 때 자연수 n의 최소값. 자, 이걸 구하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D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실내 구간의 길이죠. D 빼기 C도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2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자, 여기는 2K, 2 곱하기 지금 95%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K가 1.96.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10이라고 줬어요. 요게 B 빼기 A야. 그럼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D 빼기 C는 여기 아래쪽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2K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n이에요. 그래서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10이 다 똑같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남냐면 10분의 1이 남습니다. 10분의 1. 여기는 3루트 n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x자로 곱해요. x자로. 그랬는데 x자로 곱하는데 지금 3루트 n이든 10이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3루트 n은 2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루트 n이 3분의 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9분의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분의 400의 근사값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9, 4, 36. 그러면 여기 40이 나오니까 9, 4, 36. 또 4가 나오니까 9, 4, 36. 44.4 이상. 이상. 그럼 n의 최소값은 얼마야? 45가 되는 거죠. 44.4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99페이지 1번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문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와. 얼마나 재밌는지 그 뒤에 풀이집을 한번 보시면은, 풀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A하고 B 두 주머니가 있는데, B는 빈 주머니야. 빈 주머니인데, A 주머니에는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들어있어요. 자, 1, 2, 3이 있는데, 1, 1개, 2, 2개, 3, 3개. 그럼 총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래갖고, A에서, 어떻게 하냐면, 3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어요. B는 비어 있는 건데, 여기서 3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어. 그리고 다시 B에서 1개를 꺼내. 그래서 그 숫자를 봐. 알겠지? 그리고는 이제 다시 A에다가 다시 넣어. 그리고 다시 A에서 3개를 꺼내고 그 3개에서 하나를 꺼내. 그래서 또 숫자를 봐. 그럼 숫자를 2번 보겠지? 그 두 숫자의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숫자를 2번을 봤으니까 그것의 평균이 2가 나왔다. 그러면 합은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합이 4가 나오네. 근데 이거를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3개를 꺼내 갖고 거기서 다시 1개를 꺼내는 그 경우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 놓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야. 그 개수 안에서 제한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일단 A에서 3개 꺼내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자고. 근데 A에는 지금 공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꺼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한 번에 3개를 꺼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6시 3이죠.
그럼 64하면 몇 가지냐면 20가지 나와요. 20가지. 아, 다행이죠. 20가지밖에 없어요. 어, 막 더 많을 줄 알았는데 20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20가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다 써봐. 20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 20가지. 지금 여기서 3개 꺼내는 거야, 3개. 근데 같은 거, 뭐, 111 이렇게 꺼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1개, 2개, 3개 해서 총 6개 있는데 거기서 3개 딱 집어서 꺼내는 거야. 그러면 1, 2, 2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또 1, 2, 3. 어? 어. 또 1, 3, 3. 1이 들어간 경우는 여기 다죠. 1, 2, 1, 2, 3, 1, 3, 3. 이제 1이 없는 경우, 그러면 2, 2, 3. 되죠? 2, 3, 3. 3, 3, 3. 더 있나요? 없어요. 오, 이게 다네? 어. 자, 그러면 1, 2를 꺼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모든 경우는 20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럼 분모는 20인 거예요. 이게 다행인 거지. 그래서 모든 경우를 구하는 게 중요해. 이걸 못 구하면은 도대체 이걸 모든 경우를 뭘 할 것이냐. 그걸 모른다고, 분모. 자, 그러면 이게 20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자, 1, 2를 꺼냈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면 1C1. 여기서 2개. 2C2.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2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 2, 3이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분모는 20이잖아요. 그러면 1, 2, 3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1C1, 2C1, 3C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133이면 20분의 1C1, 3C2잖아. 그래서 20분의 3. 여기는 20분의 2C2, 3C1이니까 20분의 3. 얘는 20분의 2C1, 3C2니까 20분의 6. 얘는 20분의 3C3이니까 20분의 1. 그럼 이걸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분자를 보면 1, 6, 3 그러면 10이고 3, 6, 1도 10이라서 딱 20이 나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3개를 옮기는 경우들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3개를 옮겨서 뽑아서 봐. 그러면 뭐 나올 수 있겠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합이 4가 돼야 돼. 2번 딱 봤는데 그러면 합이 4가 되려면 1, 3이나 3일이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1, 3이 나올 확률, 3일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이 중에서 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3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잖아, 세 가지. 그러면 그 세 가지에서 1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5가지예요. 그럼 그 5가지에서 3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곱해줘야 돼요. 복잡하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결국은 1이 나올 확률하고
2가 나올 확률하고 3이 나올 확률하고 이게 필요한 거였어.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경우, 여기 1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1, 2, 2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2를 꺼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 1, 2, 2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여기서 하나를 뽑아. 거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에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1, 2, 3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1을 꺼낼 확률인 거야. 그러면 다시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20분의 6에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20분의 3에서도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 60분의 1, 6, 3이라서 6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2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로 2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가 안 들어가는 얘나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2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20분의 1인데 그 중에서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분의 6에서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0분의 3에서는 3분의 2. 그리고 여기 20분의 6에서는 다시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분모가 또 60으로 다 통분이 돼요. 어? 계산이 좋아요. 그럼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6, 3, 18에 2라서 딱 20.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3이 되는 경우만 또 생각을 해야 되죠. 5가지 경우. 그럼 20분의 6에서는 3분의 1이고 20분의 3에서는 3분의 2고 20분의 3에서는 3분의 1이고 20분의 6에서는 3분의 2이고 20분의 1에서는 3분의 3이에요. 그래서 60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3을 하면 이렇게 15, 이렇게 15. 그래서 30.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2고 얘는 6분의 3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와서 1, 3이 나오려면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에다가 3이 나올 확률 6분의 3. 36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3, 6분의 1이니까 36분의 3. 여기는 6분의 2, 6분의 2니까 36분의 4.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6분의 10. 그래서 18분의 5.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2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2번은 그 설명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어,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착각하지 않고 푸느냐, 착각을 하느냐라는 게 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 상따입니다.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p x바가 12 이상일 확률은 p x가
x바가 아니네요. x가 12 이상일 확률은 x가 18 이하일 확률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8 이상일 확률보다도 더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px가 20 이상일 확률은 px바가 10 이상일 확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해. 이게 전부 x인데, 그죠? 여기만 x바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n모잖아, n모. 그리고 n표가, 그러면 m에, 자, 여기를 n을 시그마 제곱을 4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 x들은 전부 이 n모로 가는데, 이 x바만 n표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m은 정수고, 그 다음에 x바가 15 이상일 확률이 0.1587. 이렇게 나올 때 m 플러스 시그마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표준화를 좀 시켜보자고, x바를. 그럼 이제 여기는 x바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5에서 m을 빼서 2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x바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평균 m이란 말이야. m. 그렇죠? 그런데 15 이상이 0.1587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의 오른쪽 부분이 0.5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 부분이 이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쪽에. 그죠? m 왼쪽에 있으면은 0.5를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5야, 15. x바에서 15 이상이 0.1587. 그러면 이쪽이 얼마가 되냐면 0.3413이 돼요. 그러면 0.3413은 뭐냐면 1이야, 1. 1. 그러면 여기 이 15가 1 시그마 자리인 거야. 1 시그마. 근데 여기는 x바이기 때문에 그 시그마가 2분의 시그마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에다가 2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이 15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시그마가 지금 양수잖아. 표준 편차니까. 그러면 이 m이 15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15보다 좀 작은 수여야 되는 거야. 좋아. 그래서 m은 지금 1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자. 여기 그림.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제 여기는 m입니다. m. 이거는 뭐야, 뭐. x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m인데 지금 보면 12 이상이 18 이하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쪽이 더 작아. 그러면 12 이상. 자, 12를 이 정도 그리자고. 12를 이렇게. 이거 이상이야. 이거 이상이 18 이하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18이 이 m까지 이 떨어진 12하고 m 사이보다 18이 조금 더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래야 18 이하가 더 넓잖아. 12 이상보다. 근데 8 이상 있어요. 8 이상이 18 이하보다 더 커요. 그러면 8은 이 m하고 18 사이보다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 그죠?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 m에서 12까지 간격보다 m에서 18까지 간격이 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은
m-12보다 m 플러스 18에서 m을 뺀 것이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m에서 8까지 간격은 m에서 18까지 간격보다 이쪽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m 빼기 8은 18 빼기 m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EM이 3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은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EM은 2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m은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은 13 이상 15 이하예요. 그런데 m은 아까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m은 15보다 작아요. 근데 m이 정수야.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3이거나 또는 14인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뭘까요? 그건데 그거를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 m이 13 또는 14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10은 왼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0을 자, px가 20 이상이 px바가 10 이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 20을 표준화를 시키면 20에서 m을 빼가지고 이거는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pz가 시그마분의 2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표준화를 시키면 10에서 m을 빼가지고 여기는 2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 그게 지금 z. 그러면 이게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표준화 시킨 겁니다. z잖아, z.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숫자의 오른쪽이야. 이 숫자의 오른쪽. 여기는 이 숫자의 왼쪽이야. 왼쪽. 그지? 근데 왼쪽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뭐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지금 이쪽이 더 커야 돼. 이쪽이. 그럼 이쪽이 크려면 0에서 알파까지 간격하고 0에서 베타까지 간격하고 어디가 더 멀어요? 그렇지. 얘가 더 멀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더 멀어.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가깝잖아.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알파를 이렇게 보내서 그 오른쪽을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그 뒤에 와야 되잖아. 응? 알파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바로 얘잖아, 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그러면 이게 이제 2를 이렇게 올려서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시그마분의 20 빼기 2m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알파야. 얘가 시그마분의 20 빼기 m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는 양수니까 시그마로 약분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3m이 나와. 플러스 2m이 나와. 그게 20 빼기 m보다 작으니까 넘기면은 3m이 40보다 작아요. 그래서 m이 3분의 4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3분의 40이 도대체 얼마냐? 3일은 3,
그리고 3, 3은 9, 그래서 얘가 13.333.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이 얼마라고? 13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을 안 하고 13 또는 14 그러면, 어?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찍으면 어디를 찍어? 13을 찍을 거야? 오, 똑똑한데? 이게 13 이상 15 이하기 때문에 14 이렇게 많이 찍는다고. 근데 이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14가 아니고 m이 13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m이 13이 되면 여기다 13 넣으면 시그마 나오죠. 그럼 13을 넣으면 시그마가 4가 나와요. 네,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가 17. 네, 이런 문제였어요.